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결국은 방역의 최우선 시되면서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제대로 지키게 되면은요.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상당히 지금 경영활동에 경제활동에 타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어제 저녁에 그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요. 이번에도 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 이랬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방역에 집중하고 추후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즉각적으로 결정을 못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누군가는 네.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 말씀을 보더라도 미래통합당도 아마도 로 데이터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가면 그 언저리에서 여야가 전격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4차 추경과 또 재난지원금 2차로 국민들께 지급하는 것들 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이 지금 4차 추경과 경제를 또 우리가 부양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 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민들에 대한 그런 대응들 이런 것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투 트랙으로 이것들을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4차 추경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100% 국채를 발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늦지 않게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다는 거 이번에 만약에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한다는 건 100% 빚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은요. 그 대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소득 하위 50% 가구 대상으로 하자. 결국 여당 내에서도 전체를 다 지급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부분 지급 얘기가 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기획위원장이니까요. 예. 그냥 보통 일개 의원으로 보긴 어렵죠. 이 의견이. 그리고 저는 이런 논란은 빨리 안 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든 저것이든 빨리 결정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를 놓고 토론과 논의를 계속해도 되는 시기가 있고 논의는 작게 하고 빨리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50%로 결정이 되면 그 행정적인 처리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조금 전에 지적할 때 진성준 의원에 대해서 전략기획위원장이기 때문에 일개 의원의 수준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아닐 것이다. 아닐 네. 것이다. 그럼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보편적인 복지처럼 전체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지급에 대해서 좀 그쪽으로 힘을 새가 얻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까지 논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전략기획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을 짜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기획위원장의 안이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아니다. 민주당은 선별복지니까 논의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치부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게 좀 관점을요.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말 그대로 재난이 지금 닥쳐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굳이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로 이런 식으로 논쟁을 끌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에 이제 중심에 있는 게 사실은 이재명 지사께서 국민들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의 개념들을 도입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30만 원 하는 거죠? 예, 30만 원을 네.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근데 그것은 지금 정부 기재부도 그렇고 정부 여당 내에서도 사실 상당히 좀 큰 부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별이냐 뭐 보편이냐 이런 논의와 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대로
이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어느 정도의 지급을 해야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논의를 해야지 네. 이것을 전체를 주는 것이 맞냐, 이것이 뭐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이런 어떤 좀 비효율적인 논쟁으로 갈 필요는 없다. 최근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선별 지급 쪽에 무게를 뒀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4차 추경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이번에는 그 여당이랑 공조해준 모양도 보이는데 지금 오신환 의원이 얘기한 거는 통합당 내 일각의 의견입니까? 아니, 보편적 의견이 좀 벗어난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지금 극심한 고통들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지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좀 거부감이 있지만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재명 지사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여당 일각에서 나온 선별 지급에 대해서 보수 야당이랑 이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다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상대적으로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면 이런 원론적이며 원칙적인 입장을 이 시기에 뭐 사실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의 현재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뭐 선별이다 보편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결국은 보편복지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로 어떻게 보면 사회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이거를 선별복지, 보편복지의 논쟁으로 끌고 가서 시간을 끄는 것은 그건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접 지원 방식이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가능하면 빨리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빨리 지급하되 현금 지급이 아닌 그 지역 화폐 등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급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다르잖아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걸 굳이 기본소득의 전체 개념을 도입해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측면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 재정의 여건들이 지금 충분히 그것을 감당 가능한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 주는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에 맞으니까 그것을 먼저 정치적 이슈로 선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는 이 지금의 상황에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번에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야 합의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을 국민께 지원함에 있어 이번에도 여야가 이렇게 갈등을 빚으면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본래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도 기본소득 개념과 연결짓는 거 반대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재난지원금으로 논의를 해야 그러면 여야 합의가 지금 가능하다는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대체로 공감하시고, 근데 그것이 선별적이냐 전 국민한테 대상하는 것이냐 대상의 문제에서 이견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조만간 추석이 있잖아요. 지급 시기를 둔다면은 뭔가 그 영세상인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되고 일반 국민한테 도움이 되려면 추석이라는 게 대단히 우리한테 중요한 기점이잖아요. 추석 전이 좋아요? 후가 좋아요? 추석 전에 추석 전이 해야죠. 당연히 게다가 좋죠. 선거가 없잖아요. 코앞에 선거가 있으면 이 논의가 복잡한데 뭐 이른바 또 뭐 이거 퍼주기 뭐 이런 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이번 지급에 있어서는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엔 선거를 코앞에 두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요소가 비교적 적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이. 그래서 오직 영세 그 중소상공업자와 상인들을 위하여, 영세업자들을 위하여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여야 합의가 가능한 방식으로 빨리 결정하는 게 저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이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매년 사실 설이나 추석 전에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전통시장 그 상품권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서민들을 위한 경제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4차 추경을 빨리 지금 준비해서 그 시간적으로 지금 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추석 이전에 이것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